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정 강의를 맡게 된 W스타일 치과 원장 노은종이라고 합니다. 제 친한 친구 부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제가 이런 강의에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걱정이 무척 됩니다. 제가 사실은 대놀 강의를 이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니라서 오랜만에 들어와서 교정 강의 연자분들을 봤더니 너무 쟁쟁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 능력으로 과연 어떻게 강의를 펼쳐나가게 될지 저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여기 나와 주신 기존의 연자분들은 제 생각에는 수학으로 따지면 삼각함수 미적분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저는 한 초등학교 4학년 한 분수의 덧셈과 뺄셈 정도의 수준이니까 교정을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굳이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교정을 하고 싶은데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은 한 번 정도 들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한 수년 전에 인터넷에서 한번 봤던 웹툰이라고 하나요? 만화인데 한번 보실게요. 예. 보면은 천상계에서 신들이 인간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초보신이 와가지고 인간을 좀 대충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참신이 이걸 보더니 야, 너 인간을 너무 대충 만드는 거 아니냐, 네?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뭘 이렇게 신경 쓰세요. 어차피 인간계에 가면 다 성형하고 교정하니까 다 예뻐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대충 만드시라고. 그래서 그 당시가 항상 그 성형붐이 엄청 일던 때고요. 교정 쪽에서도 양악 수술이 엄청 유행했던 시절인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일반 진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정적인 치료잖아요. 충치 치료도 될 수도 있고 임플란트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약간 치아들에 대한 수복 과정이나 여러 가지 치료를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해 보시지 못한 교정 치료를 한번 접해 보시면 약간의 신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2009년도에 이제 개업을 해서 지금 이제 개원 12년 차가 됐는데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환자 사진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개원하고 저는 이제 교정을 전공했으니까 한 1년 정도 됐는데 새로운 실장이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 실장이 어느 날 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또 나가는구나. 제가 그거 걱정이 돼가지고 무슨 얘기냐 한번 해봐라 했더니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이 병원에 와서 한 달 정도 있어 보니 원장님 왜 이 환자들 충치 치료 하나도 안 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약간 머리가 띵한 경험을 한번 했었거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수련의 과정 한 4년, 공중보건이 3년, 그 다음에 제가 전임의로 한 2년 정도 치과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9년 정도는 교정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2, 3년 정도 교정 치료를 했던 환자분들의 구강 상태를 제가 어떻게 보면은 체크를 전혀 안 하고 교정에 대한 포커스만 맞추다 보니까 충치가 점점 심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장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레진 치료나 인레이나 크라운이나 임플란트를 너무 편하게 하고 계시지만 의외로 교정 원장님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인레이, 나 아말감, 레진 못하는데?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자존심 상해서 겉으로 얘기는 못했지만 왜 그랬냐면 저 같은 교정 의사들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이런 치료를 할 생각조차도 안 했을 뿐더러 만약에 내가 이걸 했을 때 뚫리면 어떡하지? 나 엔도 못하는데? 이런 고민이 가장 앞섰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조금씩 처음에는 간단한 레진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인레이나 크라운이나 제가 일반 진료를 진짜 잘하진 못하지만 그냥 제 교정 환자분들의 간단한 치료 정도 해줄 수 있는 약간의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일상적인 진료를 하시다 보면은 병원에 교정 원장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주변의 교정 전문의 원장님들한테 리퍼를 보내실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은 되게 간단해가지고 보내기도 애매하고 그런 케이스가 은근히 많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병원에 의외로 교정 환자가 엄청 많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레진 치료하고 인레이 치료할 때 엄청난 공포감에 시작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네, 교정 치료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가까운 선후배 분들이랑 가끔 뭐 개인적인 만남을 하다가 저는 가끔 이런 얘기 해요. 그냥 교정 치료 한번 해보라고. 근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정. 먼저 이런 거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본과 2학년 때 교정학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 이런 발생학 배우고, 그렇죠? 네. 머리 아파요 벌써, 그렇죠? 네. 국시 공부할 때 보고 저도 20여 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던 전문의 시험 공부할 때 잠깐 봤던 네. 이런 것들이 머리에 떠오르니까 교정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하시더라고요. 역시나 하지 말자. 교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교정에 대해서 아예 시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병원에 너무 잘 돼가지고 진짜 뭐 경제적으로나 경영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 교정을 안 해도 나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 하시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병원의 뭐 경영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수년 동안 치료해 오셨던 환자분들의 조그만 니즈를 조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실력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해드리고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이라 제 목에 빨대를 꽂고 있는 인간들이 한 3명 정도 있어가지고 저도 처음에 뭐 그냥 사소한 호기심으로 일반 진료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저희 병원 매출의 그래도 상당 부분은 일반 진료 환자들이 메꿔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미혼인 분들은 뭐 빨대 꽂을 사람들이 없으니까 뭐 좋은 차라도 타시기 위해서 네, 교정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치과 신문을 한번 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2035년에 치과 의사가 6천 명이 남아돈대요. 그럼 한 2030년 정도 되면은 이제 손익분기점이 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진료를 펼치실 날이 얼마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쁜 환자가 여러분들 병원에 오실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정을 만약에 시작하시게 된다면 어떤 과정부터 내가 해야 될까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엔도를 시작했던 마음으로, 그렇죠?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주변에 보정과 뭐 친구나 선배님들이나 후배들한테 어떤 책이 제일 좋냐고, 그리고 처음에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냐고, 그런 걸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분들한테 어떻게 이제 내가 공부를 하고 임상을 펼칠 때 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준비하셔야 될 게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 환자의 구내 사진입니다. 그리고 페이셜 포토도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생 때, 그렇죠? 잠깐 봤던 교정을 위해서는 라테랄 셉과 PA 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파노라마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연히 어떤 교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공부하시다 보면은 간단한 모델 분석까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겠지만 예전에 치과 교정학이라는 교과서에도 이런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3D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약간 첨단 장비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정말 교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전반적인 오늘은 교정에 대한 개요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12명의 환자를 그래도 힘드시겠지만 머릿속에 조금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학생 때 배웠던 1급 부종교합, 2급 부종교합, 3급 부종교합 환자를 제가 카테고리로 나눴는데, 여기 있는 12명의 환자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임상 진료를 하다가 만날 수 있는 환자군의 한 95% 이상은 차지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12명의 카테고리에 있는 환자분들을 절대 다 보시라는 건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하실 수도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마칠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나와 있는 여기 별표 있는 한 3명 정도의 카테고리 환자들만 소화하실 수 있으면 저는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교정의 그냥 어떻게 보면 틀을 말씀드릴게요. 교정 진행 과정은 크게는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뭐 브라켓을 붙이고, 뭐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는 조금 유행인 뭐 투명 교정이나, 그렇죠? 인비주얼라인으로 대비되는 그런 항목에서 처음에는 교정을 할 때는 레벨링 앤 얼라인 과정이 있어요. 치아를 일자로 펴야 돼요. 그 다음 과정은 뭐 발치 교정이 됐던 비발치 교정이 됐던 어떻게 됐던 그 다음에는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정이 이제 중간 두 번째 과정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발치 교정을 했을 때는 이렇게 치아를 일자로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치아 발치 공간을 닫는 과정, 이게 한 두 번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치열의 디테일을 완성시키는 이 크게 3가지 단계로 교정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12개 항목 중에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진료실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부류는 크라우딩 환자예요. 그렇죠? 보시면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입 튀어나오고, 그렇죠? 전치부 각도 보시면 라비오 버전이 엄청 심하게 돼 있고 크라우딩이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종적으로는 대부분 돌출입이 심하고 크라우딩이 있고, 이런 케이스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케이스들은 발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돼요. 아직도 비발치에 대한 논란이 약간은 남아있지만 이거는 원장님들의 조금 진료 성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입이 튀어나와 있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보더라인 케이스에서는 발치를 하는 편입니다. 지금처럼 입이 튀어나와 있고 이 환자의 CC도 나는 입을 넣고 싶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상악 4번, 하악 4번 발치를 해가지고 교정 치료를 보통 진행을 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단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링을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흔히 그냥 학생 때 보셨던, 아니면 일반적으로 보시는 교정치료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브라켓 종류는 너무 많아요. 회사가 너무 많고 같은 회사 안에서도 장치가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가장 많이 쓰는 장치는 일반 세라믹 장치와 메탈. 그리고 여러분들 어차피 설치 교정은 안 하실 테니까 그냥 있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고, 제가 데놀 강의를 보니까 투명 교정에 대해서 또 강의해 주시는 또 원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투명 교정이 이게 되는 케이스인지 안 되는 케이스인지 정도는 구별을 하셔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요즘에 나온 지는 꽤 됐죠. 그렇죠? 일반적인 자가결찰 브라켓이라는 것도 있고,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비주얼라인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교정이 끝나고 나서 꼭 해야 되는 리테이너 종류도 한 2-3 종류가 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케이스, 자,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크라우딩 케이스, 그리고 약간 돌출입이 있을 때는 사사발치를 해서 해결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보시면은 이런 환자들이 있어요. 저 입 나와가지고
입 넣고 싶은 교정을 하고 싶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의외로 많은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러분들 크라우딩 양이 심하지 않아요. 심하지 않지만 너무 튀어나와서 오픈 바이트가 심하고 이 환자의 CC는 그거예요. 앞니로 면 한번 끊어봤으면 좋겠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사발치 해가지고 입 넣어주면 돼요. 그렇죠? 보시면은 똑같이 아까 앞에 케이스는 크라우딩도 있고 입도 튀어나왔지만 이렇게 크라우딩은 없고 치열은 고른데 입이 나와 있는 경우도 사사발치하고 리트릭션 해가지고 발치 공간 닫아주면 네, 얼굴이 많이 이뻐져요. 네, 얼굴이 많이 이뻐져서 사실은 제가 저도 한 교정을 한 20년 하다 보니까 입 튀어나온 애들은 입 튀어나온 애들끼리 같이 잘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한번 교정 잘 해주면 여러분들 교정 환자 엄청 많아져요. 네. 왼쪽 얼굴이 예쁘냐 오른쪽 얼굴이 예쁘냐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그래도 열의 9명은 오른쪽 얼굴을 선호하고요. 입이 튀어나왔을 때 약간의 본인의 의도랑 상관없이 좀 화난 표정도 있을 수 있고 좀 뚱한 표정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기분 나쁜 표정도 있을 수 있는데 입 모양새만 이렇게 들어가도 훨씬 자연스럽고 이뻐져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친구들이 또 병원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신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 일반 진료하다 보면은 볼 수 있는 케이스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캐나인이 인펙션 됐어요. 13번 치아가 인펙션 돼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12번이랑 14번 사이가 많이 공간이 좁아져 있죠. 그렇죠? 네, 엑스레이를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3번 부위가 인펙션이 돼가지고 캐나인이 매복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12번이랑 14번 사이를 제가 오픈을 시켜주고 서지컬 언커버링이라고 그렇죠? 안에 있는 치아에다가 장치를 붙여서 끌어내리는 치료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 정도 교정은 처음 초보자분들은 하시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상담이라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이런 동영상 보시면 이런 과정으로 네, 치료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매복되어 있는 치아를 외과적으로 오픈을 해서 거기에 장치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견인을 해가지고 네, 빼주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 13번 치아가 잘 내려왔죠. 네. 그리고 첫 번째 별표 환자가 나왔네요. 그렇죠? 자, 보시면 여러분들 되게 이 환자 보면은 이런 환자분들 많지 않나요? 한 50대 정도 되셔서 6번이 미싱된 지가 오래되셨고 그렇죠? 7번이 8번이랑 같이 매지알 쪽으로 틸팅이 돼가지고 이거 임플란트 심어야 되는데 이거 몰라 업라이팅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그렇죠? 이거 방법 없어요. 그냥 교정과 선생님들한테 예전엔 다 보냈어야 되는데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의외로 옛날 치과 교정학 교과서에 이 치료 방법이 나와요. 보시면은 브라켓 다 붙일 필요 없고요. 네, 이 케이스 보시면은 네, 전치부는 브라켓을 붙일 필요 없고요. 3번부터 4번, 5번, 네, 그 다음에 7번. 그래서 와이어를 어느 정도 조정해가지고 몰라 업라이팅 해가지고 네, 뭐 이 자리에다가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고 브릿지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일반 진료를 하면서 그래도 많이 네, 써먹을 수 있는 교정의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상악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 임플란트 당연히 심어야 되는데 7번 조금 뒤로 밀었으면 좋겠는데 나 교정할 수도 없고 교정 장치를 어디까지 붙여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이런 장치가 개발이 됐습니다. 나온 지는 사실 꽤 됐어요. 보시면 이렇게 5번 자리에다가 레진으로 고정을 하고요. 저기 7번에 스프링을 나오게 해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네, 밀어주면 7번이 디스탈로 움직이게 돼서 임플란트 보철물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게 됩니다. 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네, 굳이 이런 경우는 브라켓을 붙이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별이 있는 환자가 그쵸? 한 명 더 나왔네요. 별이 5개. 여러분들 교정을 처음 시작하실 때 제가 제일 권해드리는 케이스가 한 요 정도 케이스예요. 요 정도 케이스. 굳이 아직은 발치는 필요 없고 크라우딩이 약간 있는데 저는 투명 교정을 시작한 지가 거의 한 15년이 넘어서 이런 케이스는 투명 교정으로도 가능은 하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투명 교정은 여러 가지 사실은 변수가 사실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환자의 협조도가 제일 중요한데 이 정도 크라우딩이면 은근히 시간이 교정 기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 크라우딩 케이스라면 저는 브라켓을 붙여서 하는 교정을 권하고 싶고요. 이 정도 케이스는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되게 마이너한 크라우딩이고 뭐 예를 들어 입 주변이나 발치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 케이스에서는 네, 교정 장치를 간단히 붙여서 가능하고요. 저는 이걸 설치 교정으로 진행을 했지만 일반적인 순축 교정은 더 간단하겠죠, 그렇죠? 네, 이 정도 케이스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제 첫 인비절라인 환자인데요. 한 요 정도 케이스에서 저는 인비절라인에 대해서 검증을 해본 적도 없고 뭐가 된다는데 이게 진짜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한 13년, 13년 전에 처음으로 제가 인비절라인으로 했던 케이스인데 되게 마이너한 크라우딩이에요. 그렇죠? 교정 장치를 붙여도 뭐 무난하게 끝날 케이스였지만 그래도 그냥 환자분이 동의하시고 약간 나이가 있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네, 인비절라인으로 해결을 했고요. 이 정도 케이스는 뭐 충분히 네, 가능합니다. 네.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한 6개월 정도에 다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간혹 여러분들이 뭐 이런 환자분들을 치료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런 방법으로 치료하는구나 정도는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케이스인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치열 그쵸? 크게 뭐 틀어져 있는 거 없고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왜 교정하러 왔지? 근데 이 환자의 CC는 뭐였냐면 흔히 우리 얘기하는 거미스마일. 네, 잇몸 엄청 보여요. 이 환자는 이게 그냥 자기의 엄청난 컴플렉스인 거야. 이거를 고치고 싶은 게 교정의 목적이었고요. 치아 배열할 건 크게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본 자체 하이트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 제가 예전에 수련이 때 치료했던 케이스인데 요즘에는 이 거미스멜량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미니 임플란트나 아니면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잇몸 성형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데 이 환자처럼 너무 심한 경우는 그냥 교정만으로는 안 되고요. 수술을 했던 케이스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이렇게 상악골을 수술을 해 가지고 위쪽으로 인펙션 시키는 수술을 했어요. 네. 하이트를 줄여줘야 되니까. 네. 그리고 네. 하악도 수술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 환자분은 뭐 다른 거 없었어요. 치열을 뭐 가지런하게 하고 싶거나 뭐 이런 니즈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이 환자의 CC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거미스마일 환자는 일반적으로 일반 그 진료실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미니 임플란트나 아까 말씀드린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치료를 많이 하지만 이 하이트가 너무 커 가지고 거미스마일량이 너무 심한 경우는 수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1급 부정교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2부에서는 2급 부정교합과 3급 부정교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